아니 근데 이게 천천히 뭔가 시작됐다 그랬잖아.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야 그러면? 결정적인 아빠가 볼 때는 계기가 뭐냐면 2008년도에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게 발생해요. 서프라임 모기지론, 그러니까 그 신용도가 안 좋은 저소득층한테 대출을 많이 해줘가지고 돈을 빌려줬다가 미국의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을 해요. 그러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했단 말이야.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서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 우리나라도 그때 종합주가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났고 집값도 떨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공황이 왔는데, 물론 돈을 풀어서 그때부터 이제 저금리가 시작이 된 거야, 전 세계적으로. 근데 중국은 달랐지. 전 세계적으로 금융망이 미국 자본주의는 촘촘하게 연결이 돼서 미국이 흔들리면 우리나라도 난리가 나잖아. 외국 자본들이 우리나라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근데 중국도 투자 자본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커넥티드가 굉장히 촘촘하게 돼 있지는 않아.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았는데, 뭐가 문제냐면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이 가만히 보니까 야, 미국이 뭐 저러냐? 미국 못 믿겠는데? 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야, 미국처럼 하면 안 되겠다. 우리만의 성장 모델과 경제 모델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해서 이제 폭주를 시작해. 중국은 은행의 95%가 국영은행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중국 회사들은 어지간하면 안 망해. 왜? 나라 거니까 막 찍어대는 거지. 그래서 어디다 투자하냐면 뭐 철도, 우리로 따지면 KTX 같은 거, 고속도로도 만들고 KTX도 만들고 공항, 항만에 막 인프라에 막 투자를 해, 돈을. 우리가 중국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건 GDP, 총 생산을 보고 한단 말이야. 총 생산. 그런 거 투자하면은 경제가 좋아지지. 총 생산량이 늘어나지. 근데 필요 없는 인구도 몇만 되지 않는 곳에 역도 만들고 막 폭주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돈을 그렇게 쏟아부었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1대1로라고 들어봤을 거야. 시진핑이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뭐 다른 나라들한테 이제 돈을 막 쏟아부으면서 그쪽에 항만, 공항 이런 걸 막 개발을 해주고 뭐 50년, 100년 이용권을 막 가지고 오는 거야. 돈을 빌려주거든. 지금 그렇게 중국 돈을 받아서 한 국가들이 난리 났어. 돈을 못 갚아가지고. 다 적자 나니까. 그럼 어떻게 돼? 중국 입장에서는 그 나라들도 빌린 나라들도 어렵지만 그 나라가 중국 돈을 갚을 수 있느냐? 못 갚지. 그러니까 중국은 돈을 빌려줬는데 다 부실 채권이야. 막 그 진짜 나중에 좀 문제 될 거야 진짜. 그러면 미국이 150년 동안 그 대출해 준 것보다 중국이 2008년도 이후에 은행에서 풀어준 돈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진짜? 지나치게 막 급발진한 거지. 급발진하다가 코로나가 오면서 모든 게 무너져 버렸지. 그러니까 단순히 코로나 팬데믹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급발진했던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지. 아니 근데 이제 코로나 좀 이제 끝났다고 볼 수 있잖아. 근데 그럼 이제 좋아질 일만 남은 거 아니야? 좋아질만 남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2008년도에 이제 폭주를 하잖아. 자기들만의 길을 간다. 또 한 번의 폭주가 뭐냐면 또 한 번의 길을 또 하나 잘못 드는 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했잖아. 그때 이제 색깔이 명확해져 버렸잖아. 그치. 러시아 편을 들어버렸어. 러시아가 2014년도에 그 크롬반도를 강제 점령을 한단 말이야. 크롬반도를 점령을 하고 서방 제재가 들어오니까 푸틴이 야, 우리가 제재가 들어오니까 나중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할 건데 서방 제재가 들어와도 우리가 견딜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준비를 해서 2022년에 전쟁을 한 거야 사실은. 시진핑이 러시아 편을 들어주게 되지. 여기서 이제 색깔이 그동안에는 원래 중국이 빨간색이었는데 미국은 그렇게 생각한 거야. WTO 가입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편이 되겠지. 미국처럼 우리 자본주의에 물들어서 돈 맛을 보면 고기 맛을 봤는데 어쩌겠어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 그런데 전쟁 딱 터진 거 보니까 야, 이거 색깔이 진짜 안 변했네? 빨간색이네라고 해서 완전히 다른 길을 가버리는 거야. 그리고 또 미국은 그런 마음도 있지. 단순히 색이 달라진 게 아니라 중국이 이제 컸잖아. 총 생산 그 양으로 본다면 세계 2위가 됐단 말이야. 미국은 항상 패권, 우리가 1등이 돼야 되는데 중국이 막 치고 올라와서 시진핑이 이제 3년 임하면서 야, 같이 태평양은 넓어서 우리가 같이 먹어도 돼. 태평양 원래 미국이 거의 잡고 있는데 중국이 야, 우리도 태평양 좀 가자. 우리 둘이서 세계를 관리하자. 막 이렇게 대드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자식이 기어오르네.
트럼프부터 이제 관세를 때리고 이제 전쟁이 시작하지. 무역 전쟁이 시작된 거야. 이 자식이 눌러야겠다. 미국은 항상 2위로 눌러. 일본 또 잘 나갔잖아. 80년대는 세계 경제 2위 대국이었다. 일본이. 미국이 환율. 야, 니들 엔저 너무해. 환율을 강제로 내려서 엔화 가치를 올려가지고 일본의 수출 경쟁력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 오는 계기가 이제 그렇게 된 거지. 미국이 눌러서 그런 거야. 근데 이제 중국을 패권 경쟁도 해야 되고 색깔도 다른 거야. 그러니까 중국이 최대 적이 된 거지.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고도의 경제 성장을 하다가 자체적으로 이제 부동산 개발 붐이 막 일어나고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가 오면서 지나치게 투자한 부분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고 내부에서도 무너지고 또 바깥에 미국하고도 붙으니까 중국 경제가 좋아질 수가 있겠냐고. 중국 경제가 어렵잖아. 중국 경제의 위험을 4가지 4D 4D? 4D라고 하는데 그게 뭐야? 하나는 debts, 부채. 중국도 부채가 무지하게 많지. 중국 국가 부채가. 중국은 아직 기축통화국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 1대1로라든지 막대한 뭐 공항 막 돈을 아까 빈집이 1억 3천만 채 있다 그랬잖아. 그거 돈 무슨 돈이냐고. 그러니까. 그거 막 찍어댄 거야.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굉장히 많고 두 번째는 디맨드. 수요가 줄어들어. 중국 인구도 줄어들고 내수 경제도 침체되고 14억이라고 했는데 14억이 모두 다 잘 살 수는 없잖아. 그치. 그중에 중산층도 한 뭐 3, 4억이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인구도 줄고 소비가 줄면서 우리나라도 관광객이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오긴 하는데 옛날처럼 소비를 안 한대요. 돈이 말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돈 쓰는 수요가 줄어든다. 세 번째는 인구 감소. 두 번째는 그 경제 수요가 줄어드는 거고. 네 번째는 이제 디커플링. 디커플링 앞서서 이제 얘기했는 미국. 구분이 돼. 서로 이제 다른 길을 가는 거야. 디커플링 되는 거야. 그래서 색깔이 다르니까 우리 편, 니네 편. 그러니까 미국도 디커플링을 어떻게 해요? 야, 중국과 하지 마. 반도체 수출 막아버리고. 뭐 잡다한 거, 다이소 같은 거는 뭐 수입을 하든 수출해도 돼. 풀어준 반도체 그런 건 하지 마 이런 건가? 중요한 거, 무기에 사용될 만한 거 이런 거는 고급 기술은 하지 마. 그게 디리스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살짝 전략을 바꾸지. 그래서 이제 확실히 편가르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국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일본의 TSMC라고 대전 반도체 회사, 대만 반도체 회사도 이제 일본에 합작하는 것도 그것도 미국의 압박이 좀 들어갔지. 야, 일본이 좀 지어. 니들 대만, 중국이 점령하면 문제 되니까 미국 땅에도 짓고 일본 땅에도 지어. 일본 땅에 짓는 건 이제 프렌드 쇼링이라고 해요. 중국은 안 그래도 힘든데 미국하고도 지금 패권 경쟁을 하니까 더 힘들다.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아니 근데 중국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뭔가 그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 중국 정부가 대책은 2가지가 있지. 첫 번째는 돈을 막 푸는 거지 뭐. 너무 1차원적이지 않나? 미국이 잘하는 거잖아. 위기가 생기면 돈을 풀어버려. 미국은 과감해. 확 풀어. 확 물을 부어버려. 물을 부으면 불은 꺼지지만 난리가 날 거 아니야. 물이 첨벙첨벙 돼. 그럼 나중에 물을 또 닦아내면 돼. 그게 미국 스타일이야. 양적 완화 시원하게 하고 물가가 오르니까 지금 금리 올려서 물가 잡느라고 이제 미국은 고생은 하지. 고생은 하지만 그냥 부어버려. 그게 미국 스타일이고. 그럼 중국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중국은 지금 부채도 많고 그게 쉽지 않다. 중국은 진짜. 그래서 돈을 풀기는 한계가 있고 지금도 부채도 많고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돈을 어디다가 얼마나 풀 거냐. 두 번째 살아남는 방법은 미국하고 손잡고 야 사이좋게 지내자. 옛날처럼 우리 대만 침공도 안 하고 니들 편 할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미쳤던 것 같아. 나 패권 도전 안 할 테니까 우리 사이좋게 지나고 그냥 우리한테 투자 많이 하고 우리 공장 사용해주고 우리 공장 할게요. 라고 하면 되는데 시진핑이 그렇게 할까? 그렇게 안 하지. 지금 또 시진핑도 이제 3번째 시진핑이 3번 독재를 하면서 이제 법도 바꾸고 약간 독재로 가고 있단 말이야. 독재로 가면 어떻게 돼요? 독재자들은 지 맘대로 하잖아. 그러면 대만 또 침공하자. 막 내부 단속도 하고 막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중국이 중화 사상이 있잖아. 그러면서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는 게 있어. 뭐야? 신질 생산력. 그게 뭐야? 신질 생산력이 뭐냐면 중요한 전략 물자.
반도체, AI, 뭐 무기, 인공위성, 우주 뭐 이런 반도체 이런 산업에 대해서 육성을 해야 된다. 민생하고 크게 관계없는. 그러면 생각해보면 중국의 부동산 회사가 왜 부도난 줄 알아? 왜? 중국은 국영은행이잖아. 돈을 찍어내서 테무, 알리. 중국 그 가격에 말이 될 것 같아? 그 부도나야 되는데 왜 안 망하고 사업을 하냐면 중국 정부에서 돈을 막 쏟아붓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부도나는 회사들도 돈 받아서 하니까 안 망하는 거지. 근데 부동산 회사가 망했다는 얘기는 중국은 이제 야 부동산은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양극화도 심해지고 공산당이 뭐야 사회주의가 모두가 잘 살아야 비슷하게 살아야 되는데 격차가 너무 벌어지니까 이거 아무래도 우리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 부동산을 살려가지고 이제 경제 살리는 거는 우리 하지 말자 이런 거. 너무 양극화가 심해지고 사회주의 사상에도 맞지 않아. 라고 해서 부동산을 아빠가 볼 때는 이제 거의 포기했다. 그냥 놔버렸다. 놔버렸다. 그러니까 부동산 회사가 망하는 거지. 중국이 공산당이 95% 은행을 가지고 돈을 대주는데 왜 부도가 나? 그거는 시진핑이 안 살려준 거야. 그러니까 신질 생산력에 모든 자본을 투입을 하겠다는 거지. 근데 신질 생산력이 그게 뭐 국가 경제 GDP에는 뭐 도움이 되겠으나 민생 경제에는 도움이 될까? 특히 중국 부동산 입장에서 본다면 아빠가 볼 때는 그래서 더 답이 없다. 미국하고 패권 경쟁도 해야 되고 신질 생산력 해가지고 그나마 있는 돈 또 그쪽에 쏟아붓고 부동산이 잘 될 리가 있냐고. 내수 경제도 안 좋고 인구도 줄고 총체적 난국이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자체적으로 어떤 기반이 강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견제가 들어오지. 중국도 이제 우리의 경쟁자야. 우리나라도. 옛날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 오면서 일본 자리를 대만하고 한국이 먹어서 우리가 수출 경쟁력이 커지면서 경제 성장을 하듯이 중국도 이제 우리 경쟁자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제 우리도 중국이 어떤 뭘 팔고 이러는 게 이제 점점 쉽지 않아지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그래서 중국 부동산은 아빠 생각에는 이제 쉽지 않을 것 같다. 이제 큰 재미 보기는. 왜냐하면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다. 우리나라는 위기가 오면 다시 또 올라가고 이런 올라갔다 하지만 중국은 정책 자체가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중국 부동산은 아빠 생각에는 당분간 좀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도움이 됐습니다. 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